자, 이어서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올라서 마감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백악관 사이에 지금 추가 부양책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은 좀 더 진전된 소식들이 나오면서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0.5%가량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그보다 좀 더 낮은 0.2%가량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한 지수들은 오전 한때 크게 밀리기도 했는데 이내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면서 우상향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도 역시 시장은 워싱턴에서 날아드는 추가 부양책 관련 소식에 주목했습니다. 민주당 측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협상이 거의 다 왔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다소 확신에 찬 표현을 했는데요. 이 하원 의장이 양쪽 모두 합의에 달하길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또 진지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다시 80만 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수치가 80만 건을 밑돈 거는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인데요. 전망치를 밑돌면서 역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투자자들은 또 동부 시간으로 오후 9시에 시작되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2차 TV 토론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크게 앞서고 있으며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상원을 싹쓸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또 주식시장의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열심히 지금 투자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 튜더 존스 헤지펀드 매니저는 민주당 당선 시 내년에 엄청난 재정 부양책이 시행되면서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세제 개편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금융자산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날은 필수 소비재와 부동산 또 기술주를 제외한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 에너지주가 무려 4.2% 상승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금융주와 헬스 또 유틸리티도 1.5% 내외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우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은행주들이 일제히 웃었는데요. JP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각각 3.5%, 2.9% 급등했고요. 시티그룹도 2.2% 상승했습니다. 또 제약사 길리어드는 이날 장 마감 후에 FDA로부터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는 0.8% 상승에 그쳤지만 장 마감 후에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내일 시장에서도 아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희비도 엇갈렸는데요. 예상보다 강한 실적을 내놓았던 AT&T와 코카콜라는 각각 5.8%, 1.4% 상승했고요. 반면 이날 장 마감 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인텔은 전반적으로는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내놨지만 이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 부분이 생각보다 안 좋으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1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벌어지는 2차 TV 토론 그 결과, 그 내용에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장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볼 텐데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증시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목요일 글로벌 증시는 여러 가지 재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더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독일의 하루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00명을 돌파하고 스페인의 누적 확진자 수가 서유럽에서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여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미국 부양책 타결 기대감과 영국에서 코로나와 관련한 추가 지원책이 나오면서 후반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는 양호한 기업들 실적 발표와 실업 지표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방향성은 아직까지 관망세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업 실적 양호했는데요. 전일장 마감 5분기 연속 흑자라는 좋은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를 비롯해서 코카콜라, AT&T, 다우, CSS 등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도 괜찮았는데 지난주에는 사실 기대 이하의 실망스러운 지표였던 실업 지표가 오늘은 좀 반대로 나타나는데 지난 실업 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줄어든 78만 7천 명을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였던 87만 5천 명보다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호한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의견 차이가 좁아져서 당장이라도 타결될 것처럼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꺾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는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까지 진행되는 미국 추가 부양책 협상에 연동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중기적으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에 연동하는 흐름을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서 아직까지도 방향성에 대한 확신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국내 증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 영향은 약간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장 움직임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 방향성을 예측해 본다면 글로벌 증시 상승 흐름 영향을 받아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장중 꾸준한 저점 매수세로 장중 상승폭도 좀 더 확대될 수 있겠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리스크 회피성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결국은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새롭게 추가된 악재는 없는 상황이지만 확실한 호재도 없다는 점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재료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그렇지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반등은 좀 늦춰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시장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3억 원 대주주 요건 강화 이슈 역시 결론이 빨리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시장에 매우 부담이 되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재료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는 그래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결과에 대해서는 안개 속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 투표 및 우편 투표까지 통합해서 승리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증시에는 다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다면 증시는 상승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 흐름은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그 효과가 크지 않지만 그래도 큰 폭의 하락을 막는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종목들의 흐름 역시 3분기 실적 기대주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 종목에 대한 저점 매수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적 발표 이전에 5% 수준으로 수익이 났다면 이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단 좋다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중소형주보다는 변동폭이 적고 기관들의 매수세도 보이고 있는 대형주 위주의 방어적 매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